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최근에 머지 포인트 환불 사태를 보고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적어보게 됐습니다. 저는 경제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어, 제가 어떤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영상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영상에서 다루고자 할 주제는 어, 머지 포인트 환불 사태가 이 이면에 어떠한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관점을 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상황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너무 지금 현재 분위기나 여론이 머지 플러스라는 머지 포인트를 발행하는 그 기업, 그 회사에 너무 이렇게 공격적이고 또 맹목적으로 그 회사를 어, 어떻게든 좀 매장시키려는 그런 듯한 느낌도 있어서 이거 말고도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작성하게 됐습니다. 진짜가 뭘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 아마도 제 생각에 머지 플러스라는 이번 그 회사는 이번에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상은 굉장히 과감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고요. 저는 어, 살아남아서 더 이렇게 끝까지 버텨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도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살아남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예상해 봤습니다. 어떻게 넘기죠? 다음, 어, 잠시만. 넘기고, 이렇게, 오케이. 네, 그래서 본 영상의 내용을 먼저 요약해서 뭐 시간 낭비하시지 않도록 정리해봤습니다. 머지는 이번 사태를 생각보다 쉽게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고 또 이제 그렇지만 극복을 해도 진짜 문제는 이 머지 플러스가 이제 상대해야 되는 시장 참여자들, 고객들이나 경쟁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기대가 이미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머지 플러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기울었다. 협력하기도 어렵게 됐다. 뭐 이런 게 좀 제일 큰 걱정이고 그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걸 이번 사태를 잘 넘겨도 이제는 꽤 인지도도 올라갔고 이렇기 때문에 경쟁자들의 견제가 더 그 심해질 것이다라는 거. 세 번째, 이 금융시장 자체, 이 생태계나 환경 그리고 이 시장을 어, 이렇게 아우르는 시장을 이렇게 운용하는 법이나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 측면에서도 좀 아직 머지 플러스가 이렇게 편하게 어, 지속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난관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사실 저는 이번에 댓글도 많이 보고 뉴스도 많이 봤는데 좀 어이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분노 같은 것도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완전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게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 잘 속는구나.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 속이기가 쉬운 사람들이다. 헛똑똑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제가 이 소비자들이 헛똑똑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리고 뉴스를 접하는 분들이, 그리고 거기에 댓글 다시는 분들이 왜 헛똑똑이라고 느끼게 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핵심 질문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핵심 질문을 먼저 짚고 갈게요. 머지 플러스가
이 소비자들, 고객들을 속인 걸까요? 아니면 머지플러스가 속였다고 가정을 해도 지금 이 상황이 흘러가는 게 머지플러스만이 그 소비자들과 고객들을 속이고 있는 것일까? 또 다른 누군가의 속임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머지플러스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속된 말로 다굴한다고 다굴 그것만 이렇게 계속 괴롭히는 이러한 상황이 누군가에게 설계되고 기획됐다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세력,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진짜 속임수가 이면에는 깔려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누가 진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지, 누가 진짜 이 상황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머지 포인트를 완전히 이렇게 매장시키거나 소비자 편만 완전 들거나, 이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가 뭔지, 진짜가 뭘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자, 기본적으로 개관을 해야겠죠. 머지 포인트 그 서비스, 머지 플러스라는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머지 포인트 서비스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일단 머지 플러스라는 회사가 포인트를 상품권 형태로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을 발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가 그 포인트를 구매해서 머지 포인트 회사로부터 그 포인트를 이제 돈을 지불하고 그 포인트를 이제 확보해서 그 포인트로 돈 대신에 그 포인트를 현금처럼 이제 현장에서 결제를 한다, 뭐 이런 맥락인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소비자가 8만 원만 내면 10만 원을 쓸 수 있는 그 서비스를 포인트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20% 할인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혜택인데, 이것이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나의 업종이 아니라 여러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입니다. 지금은 음식점으로 제한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이 머지 플러스라는 어떤 회사, 기업이 있고요. 소비자, 그 머지 플러스로부터 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사태가 되기까지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어떤 제대로 개입을 하지 못했던 금융당국이 있죠. 근데 이 금융당국이 실제로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머지플러스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했는지, 아니면 이 정도면은 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몇 가지 이렇게 일 처리를 해서 뭐 해결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통제를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어떤 잘못을 했다 아니다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은 당사자로 분류되는 거는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토리 밖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 있죠. 흥미롭게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아니면 경쟁자, 머지플러스라는 회사의 경쟁자 격이 되는 은행들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집단들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관망하는 세력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이제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 머지가 좀 허술했어요. 근데 이 허술함이 의도적인가 비의도적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고 했어도 잘못했으면 잘못이고 벌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제 이게 이렇게 이슈가 되고 여론의 영향을 받게 된 사안이 되면 이 의도성이라는 게 꽤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어쩌다 보니까 모르고
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좀 허술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알면서도 좀 속임을 한 거냐, 그 차원의 문제도 중요하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건 아직 밝혀진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소비자들이, 이건 제가 좀 제 강력한 주장일 수 있고 굉장히 불편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저는 좀 무지몽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2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서비스가 잠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살아온 그 세상을 이렇게 에 대한 어떤 도식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이것을 뭐 잠깐 가입 서비스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제공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좀 찝찝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도 그것을 감수하고 내가 이 머지 포인트를 구매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지금 이 앞서 말한 소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리스키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감수한 사람들입니다. 네, 감수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러니까 이 머지가 정말 대책이 없는지, 정말 이 서비스가 그러니까 근본이 없고 말도 안 되고 그냥 단타로 치고 빠지려고 했던 건지, 그건 아직 알 수가 없고 대책이 진짜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소비자들이 그것을 끝까지 믿어주지 않고 리스크가 있음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으면서 구매했으면서 정작 지금에 와서는 나는 뭐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그 머지한테 다 떠넘기고 머지만 나쁜 사람을 만들고, 이런 상황이 사실은 그 소비자들이 정당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인지 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들에서도 이제 강조하는 게, 머지가 20%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은 영업 비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20%의 취약점이 있지만 그 머지 내부자 아니면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런 루트로 이렇게 하면 불법이 아닌 방식으로 내가 자금을 잘 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영업 전략, 영업 비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간과하고 기존의 어떤 그냥 단순한 외면적인 그 피상적인 어떤 그 구조만 가지고 이건 처음부터 20%의 어떤 어 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돌려막기다라는 식으로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너무 무모하고 굉장히 과감한 주장이고, 그 내부자들이 어떤 의도로 그거를 알면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그것을 감수하기로 한 거고 믿어보기로 한 거죠. 그러면 뭐 환불 요청이 부당하다는 건 아니에요. 환불 요청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보시면 써야지 손해지 넣어두고 아직 안 쓴 돈은 손해도 이득도 아닌 상태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소비자가 8만 원을 결제합니다. 근데 머지 플러스는 그러면 소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그런 뭐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넣어놨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80만 원을 넣어놨어. 그리고 나는 100만 원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 이거 다 날리게 생겼네? 그리고 머지 플러스라는 회사는 지금 내 80만 원을 다 날렸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20%의 손해가 언제 발생하냐면 80만 원을 넣었을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80만 원을
머지 포인트로 이제 입금을 해서 머지 포인트로 100만 원을 받았을 때, 자, 80을 넣어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을 다 소비했을 때, 소모했을 때, 그때 머지플러스라는 회사가 20%의 어떤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는 거지, 아직 내가 이 100만 원을 갖고 있다, 이 머지플러스라는 회사의 앱이나 어떤 웹사이트의 계정에 100만 원을 갖고 있는 상태로는 머지플러스도 소비자도 지금 손해가 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80만 원 넣어서 100만 원 바로 다 쓰나요? 아니거든요. 80만 원 넣고 100만 원을 받아서 100만 원 다 쓸 때까지 뭐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구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구는 계속 묵혀둘 수가 있죠. 그럼 머지플러스는 그러한 그 시간차를 통해서 충분히 갖고 있는 돈을 이리저리 이렇게 그러니까 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이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 납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언론이나 어떤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80만 원 넣고 100만 원 이 사람들이 주면 그 순간부터 바로 20%의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다라고 말하는 것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헛똑똑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게 보이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덜컥 겁을 먹고 뱅크런 하듯이 본사에 찾아가서 돈을 환불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써야지 손해지. 근데 쓰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머지플러스라는 회사가 어떤 그 수익 구조를 통해서 그 땜빵을 해놓으면 그건 손해가 아닌 거죠. 그 누구도 손해를 보는 장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차를 통해서 어떤 영업 그 전략을 통해서 그것이 다 메꿔질 수가 있다라고, 이게 너무 낙관적이라고 들릴 수 있지만 애초에 이 서비스는 그러한 것을 공략하겠다고 선언을 한,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어 그 시작이 된 서비스고,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20% 손해가 불가피한 거기 때문에, 돌려막기 형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은 다른 뭔가가 있겠지, 다른 어떤 생각이 있겠지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것을 이제 신뢰하기로 하고 진입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억울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잘잘못을 또 따져보는 거에 있어서 제일 큰 잘못은 금융당국입니다. 자, 머지 포인트가 허술했어요. 뭐 스타트업이든 벤처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우리가 경험이 부족했다, 법률적 자문을 충분히 못 받았다, 뭐든 어쨌든 허술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잠정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이 금융당국은 이걸 초기에 진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쨌든 제일 1번으로 잘못한 건 금융당국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뒷북 그리고 태만이라고 써놨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어떤 게 있냐면, 이 금융당국이 충분히 알아보고 충분히 파악을 한 후에도 이 머지 플러스라는 회사가 이러한 그 개선을 하면, 이러한 지적을 해주면, 그것만 고치면 이 잠정적인 위험이 해결이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었다라는 가정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금융당국도 어, 일이 커져서 문제지, 그리고 지금 뉴스에 보도되고 대서특필이 돼서 사람들의 여론이 안 좋아져서 문제지, 사실은 금융당국이 충분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누구의 잘잘못이 있는지는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금융당국의 잘못이 아니라면 이 머지의 허술함이나 소비자들의 무지몽매 차원에서 어, 잘못이 있었다라고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상황이 이렇게 커지고 여론이 안 좋아진 부분에 있어서 저는 흑막이 존재할 수 있다. 어떤 누군가의 속임, 누군가의 어떤 계획적인 모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머지가 급성장을 했어요. 머지가 급성장하면 누구에게 위협이 될까요? 그리고 머지가 이렇게 돼서 이득을 보는 건 누군가요? 머지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뭐 대표가 자살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 대표가 도망을 치든 아니면 원래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망해버리든 진실이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바로 이 80만 원으로 100만 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 그것도 1년을 묵혀두는 것도 아니고 바로바로죠. 이런 서비스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뭐 카드사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은행 이자율 등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 머지로부터 위협을 그러니까 그 좀 이렇게 불안을 느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20%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줄 아이디어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있어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냥 난 지금 5%만 해주면 되는데 아니면 난 지금 뭐 2%만 해줘도 지금 많은 건데 20%까지 내가 왜 해줘야 되지? 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 두 번째를 보시면 금융과 은행이라는 그 개념, 이 단어의 개념 정의가 중요한데 관점 차이가 있어요. 자, 사실 이 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지켜달라고 맡겨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돈을 지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죠. 그게 순리입니다. 다른 영역에서는 그게 순리죠. 내가 의탁을 하면 그 의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 근데 은행은 반대로 이자율을 쳐서 줘요. 그러니까 은행은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돈을 저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플레나 어떤 뭐 돈의 가치가 상승한 걸 반영해서 이자를 쳐서 돈을 좀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좁은 의미의 어떤 이 은행 서비스라는 것은 돈을 맡겨두고 지켜준다 였어요. 킵 이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엔 엄청 센세이션했겠죠. 킵뿐만 아니라 더 얹어준다. 어떤 이자를 더 추가적으로 얹어주는다는 그런 개념. 이자를 좀 더 얹어준다는 것 자체도 그 당시에 그 굉장히 파격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거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20%라는 어떤 그런 거를 더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업들, 은행들, 카드사들 이런 데는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이거든요. 새로운 개념이죠. 은행이 단지 본질적인 그런 그 기본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더 해줘야지 살아남는다라는 어떤 새로운 그 패러다임의 시작인 거고 이것은 굉장히 그 금융시장에 지각 변동을 유발하는 상황인 것이죠. 지각 변동을 유발하는 상황이고 이것은 곧 경쟁입니다. 경쟁인데 낯선 형태의 경쟁이죠. 그리고 굉장히 그 은행 서비스 그 기반을 흔드는 그 안정적인 어떤 수치라는 게 있는데 3%면 3%, 1%면 1% 이런 그 수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깨트리는 파격적이고 낯설고 또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형태의 경쟁입니다. 자, 이거에 있어서
특히 기존에 인제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대기업들, 큰 은행들은 일단은 태도가 다르죠. 왜냐면 일단은 이 머지플러스는 뛰어든 사람이고 그 소비자들을 끌어당겨야 되고 유치해야 되고 또 몸 그 사이즈를 그 기업의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더 절실하죠. 더 열심히 하는 각오로 하는 거고 더 적극적이고.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그 기득권, 어떤 그런 보수적인 은행들, 이미 자리를 잡았고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일단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왜 우리가 해야 되지?'라는 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에게 머지는 눈의 가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야 저거 금감원한테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야. 금감원이 이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서비스야'라는 것을 문제를 삼거나 아니면 문제를 삼으면 금감원과 사이가 틀어질 것을 우려해서 언론에 이러한 정보를 흘리게 된다면, 이런 기존의 은행 카드사들이 그러한 정보를 그 익명으로 언론에 흘리고 대중에게 흘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머지는 가라앉게 되고 머지가 사라지면 또다시 조용하고 잔잔한 바다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터트린 언론들이 단지 터트린 것일 수도 있지만 은행들의 사주를 받고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머지를 매몰시키기 위해서 어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기사를 생산해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론들이 도를 넘은 참견과 오지랖을 부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0%의 그 빈 액수를 어떻게 채울지는 그건 영업 기밀이에요. 영업 비밀이고 이거는 여태까지 인류가 한 번도 이 20%나 이렇게 융통할 수 있고 채울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구현되지 못했던 뭐 그런 서비스예요. 근데 이걸 어떤 영민한 사람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그거를 잘 해오고 있었는데, 그게 겉에서 봐서는 절대 불가능하고 내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창의적일 리 없다."라는 식으로 영업 비밀까지 추측하고 불안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언론이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머지플러스 소비자 그리고 금융당국이 있지만 여기에 어쩌면 보이지 않는 개입이 있을 수 있고 이 보이지 않는 당사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높은 확률로 만약에 있다면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기존의 기득 세력 누군가 또는 그 누군가들의 집단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저는 이번에 사태를 목격하면서 처음 알게 됐고, 저는 지금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 삼각형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데 처음 알았어요. 머지플러스라는 회사 그리고 이런 20%라는 거. 그래서 전 처음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이런 뭐 좀 머지플러스를 편드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어 이게 상황이 지금 다 밝혀진 게 아니고 누가 진짜 가해자고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애초에 드러나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대왕 카스테라처럼 억울한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자, 머지플러스는 벌써 2년 반, 3 년이 되어서 자리 잡아가고 있던 사업입니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3,177억 원 가량의 머지 포인트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기간 사이에 이 순손실 비율을 보세요. 순손실 비율을 보면 44%의 그 순손실이 있었는데 25%로 줄어들고 올해는 1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가 지금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죠. 그니까 이건 아직은 좀 축소된
그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좀 더 단순히 곱하기 2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줄어들 여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손실이 더 늘어난 상황일 수 있죠, 올해의 데이터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하향하는 순손실의 비율이 하향하는 그런 차원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엎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이라면, 근데 엎어졌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 진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뭘 잘못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냥 정황상 추측으로 엎어진 상황이에요. 이런 식이면 창의적이고 이런 획기적인 스타트업은 우리나라에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보는 스타트업 꿈나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애초에 입장을 머지 포인트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아 이게 스타트업이 굉장히 어떤 도전을 하기에 어려운 그런 곳이다, 그런 시장이다, 그런 생태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대가 형성이 되면 그렇게 뭐 대기업에서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좀 더 중소기업, 여러 다양한 중소기업을 키우는 경제 구조로 변환한다라는, 그런 안정적인 경제 구조로 변화한다라는 그런 뭐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폰트를 제가 골고루 설정하지 못했네요. 네. 자, 어쨌든 지금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머지 플러스는 좀 어,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머지 플러스도 어,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그 앞으로 저는 살아남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살아남은 후에 더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머지 플러스를 향한 경고가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솔직히 저도 어 제가 막 이렇게 머지 플러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라면서 좀 두둔을 했지만, 솔직히 20%는 너무 과감합니다. 너무 과감하고, 사실 말이 20%지. 보세요. 자, 80만 원 넣었어요. 100만 원 줘요. 그러면 지금 20만 원 증가된 거죠. 그럼 80만 원 받았는데 20만 원 더 주면 이거는 20%가 아닙니다. 4분의 1을 더 준 거예요. 25%를 더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는 그냥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100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 것이고, 실제로 머지 플러스 서비스는 25%입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비율을 진짜 감당할 수 있겠나요? 머지 플러스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어렴풋한 그런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이런 계산 말고, 그리고 자신감 말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춰야 되고, 이걸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자들은 이거 정말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돼요. 네, 이거 공개할 필요 없다고 해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어설프게 하거나 허투루 하다가 다음 기회는 진짜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는 머지 플러스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안 쓰고 돈을 묶어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묶어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묶어둔 돈은 손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환불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환불로 인해서 이게 큰 손해는 발생하지 않을 거고, 또 중요한 것은 90%뭐 가량 환불해 준다고 해요. 80만 원, 뭐 80만 원에 90% 정도. 그러면 10%로 손실이 발생한, 아까 말한 그 20% 있죠. 20% 손실 발생한 거. 그러니까 80에서 100으로 가는 이 20% 말하는 겁니다. 이 이미 사용한 포인트 때문에 발생한 20%의 손해는 이 환불해주지 않는 10%의 그 포인트로, 그 자금으로 어찌저찌 잘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걱정을 했다시피 이게 의도적으로 했냐 아니면 진짜 모르고 했냐. 둘 다 문제예요. 의도적으로 했으면 사기인 거고 모르고 3년 동안 이렇게 해온 거면 그것도 철저함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신뢰를 받을 수가 없죠. 뭐 저희가 경험이 부족해서 저희가 젊어서 아직 연륜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뭐 변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의도적으로 모른 척이었다면 그런 얄팍한 속임수로 지속하기에는 일단 경쟁자들이 주시하고 있다라는 사실, 어떤 빌미나 어떤 약점을 있는 건 아닌지 머지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 돈 지금 이 금융 당국을 상대해야 되고 다른 거대한 은행들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그런 시스템과 서비스를 운용하는 그 기업들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연륜도 풍부하고 정말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허투루 하다가 어설프게 하다가는 정말 다음에는 정말 억울해도 어떻게 모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것, 이 포인트, 금융 서비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경제적이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주제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임플리케이션이 있고 여러 가지 분야로 파급력이 있는 장르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젊음의 패기로 어 자신의 영민함을 믿고 자만해서 뛰어들면 안 되고 단단한 각오로 신중하고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대표가 젊은 분이시더라고요, 대표분이. 그래서 좀 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리하고 똑똑하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판을 키우고 이 사업을 진행해 왔겠지만 자신의 영리함만으로는 을 너무 믿다가는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광고 및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뭐 소비자들과 협력사들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뭐 부정적인 기대를 형성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것은 당사자들이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망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머지 플러스를 많이 알게 됐어요. 이거 자체가 큰 수확입니다. 네, 이거 자체가 엄청난 수확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뭐가 발생했냐면 이러한 사업, 이 머지 플러스 같은 20%나 그것도 바로바로 융통하는 방식의 사업이 돈이 꽤 많이 쏠쏠하게 몰린다. 이것에 대한 수요가 꽤 폭발적이다라는, 이 사업이 꽤 할만하다라는 그런 인식도 노출이 됐기 때문에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이 불가피합니다. 아마도. 게다가 그 경쟁자들은 당신들과 같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대기업들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럴 때일수록 이 최초 원조라는 그런 이미지를 잘 활용해서 그 참신함과 과감함이 이제 뭐 단점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잘 어필하면 어 그래도 승산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안하지만 어쨌든 이 돈을 다루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머지 포인트 서비스는 엄격한 감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어 불가피하고 이것은 기본입니다. 뭐 인터뷰를 보니까 뭐 어떻게 그 금관위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뭐 논의하고 뭐 이렇게 서비스를 개선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뭐 규제가 많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긴 인터뷰를 봤는데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금융 분야 그리고 어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위해서 오히려 엄격한 감시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입이 아니라 감시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토마토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감시는 그것을 피하려기보다는 그것을 다 충족시키면서도 지금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어떤 그런 창의성을 발휘하시는 방향으로 머지플러스는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이네요. 여기까지고 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관점도 있을 수 있고 생각보다 머지플러스라는 회사가 지금 억울한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목소리를 내는 차원에서 본 영상을 만든 것이니까 너무 이 영상에 또 신뢰하시지도 마시고 네, 그러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